걸음을 많이 걸을 때 운동하고 한 30분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은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발만 발바닥이 욱신욱신 하면서 발이 전기가 오는처럼 찌릿하게 저리거든. 그런데 조금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또 걸음을 좀 걸으면은 발바닥에서 열이 나면서 욱신욱신하게 그렇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첫 발을 디딜 적에 이 뒤꿈치, 특히 뒤꿈치가 굉장히 아파서요. 발을 못 디딜 정도로 생활 자체가 좀 불편할 정도로 오래 서가 있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혹시 하고 이제 어쩌다 그러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또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렇고 이 주기가 자꾸 짧아지더라고요. 아파오는 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을 적에는 좀 진행이 된 상태다. 그런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오래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축구 선수를 예를 들면은 미드필더, 그리고 마라톤 하시는 분, 그리고 딱딱한 안전화 신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제일 초기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 내디려고 그러면은 찢어질 듯이 아프다. 그리고 몇 발 걸으면은 안 아프다. 이게 거의 초기 증상입니다. 이때만 저희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거든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을 말씀드릴 때는 네. 무릎이 아프신 분들, 네. 서서 하시면 무릎이 좀 통증이 오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앉아서 어르신들이 하는데 해당이 되겠네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요 발가락만, 네. 이 발가락만 이렇게 싹 제끼면은 요 밑에 하얀 막이 툭 튀어 올라오거든요. 하얀 막이 있어요, 거기에요? 예, 아니요. 예, 밑에 있는 발바닥에 있는 네, 하얀 네, 막이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 하면서 손 딱 많이 단단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쫙쫙 눌러주시면은 이게 어. 마사지도 되고 스트레칭도 되는 이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네. 서서 하는 스트레칭을 잘 못 하시기 때문에 네.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네. 앉아서 무릎을 쫙 펴신 상태에서 네. 발목을 당기게 위쪽으로 당겨서 네. 그 뒤에 아킬레스건하고 네. 족저근막을 같이 스트레칭을 하는 걸 시킵니다. 근데 하는 방법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 한 번 할 때 하나, 둘, 셋, 넷 해서 10초를 한 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를 좀 꽤 예, 10초 동안 딱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군요? 10초 동안 유지하고 그거를 한 번으로 해서 30번. 30번이요. 예, 30번 하면 이게 그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번 곱하기 30이니까는 300초입니다. 그럼 5분입니다, 5분. 네. 그래서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하면은 4번 해서 네. 20분이면은 네. 발 건강에 아주 좋기 때문에 2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서서 하는 스트레칭도 있나요? 예, 서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는 서서 하는 스트레칭을 더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정 안 되시는 분들만 앉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서서 하는 예, 게 서서 더 하는- 효과가 예, 예, 좋다는 예. 말씀이신 거예요? 제 임상 경험은 서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그래서 하면 서서 하는 되나요? 스트레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네. 하실 수 있으면 네, 다른 앞에 분들도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좀 하시면 같이 따라해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먼저 아픈 발을 오른발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른발로 생각하고 오른발을 네. 뒤쪽으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픈 발을 예. 뒤쪽으로 하고 예. 왼발을 앞쪽으로 내시고요. 네. 왼쪽은 무릎을 굽혀주시기 네. 바랍니다. 얼마나 왼쪽을 굽히면 돼요? 저는 한 90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한 100도에서 한 120도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 하시면은. 네. 그래서 하고 발 뒤꿈치 당길 정도로 하고 네. 하나, 둘, 셋, 넷, 10번까지 살립니다. 이 자세로요?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조금 네. 이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네. 벽을 살짝 잡고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지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9, 10. 네. 자, 잠시 한번 쉬고 네. 또 한 번 더 10번. 네. 이렇게 하는 거를 30번을 아, 이것도 30번이요? 예,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발이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해도 좀 효과가 있는 운동인가요?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스트레칭입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 스트레칭도 하고 팔도 스트레칭하고 네. 그리고
허벅지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스트레칭을 30분 정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보통 초기 증상 그리고 초기 증상이 나타나서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이 스트레칭만으로도 한 70에서 70% 정도는 다 호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약물을 안 하고 이 그러니까 스트레칭만으로도. 환자이신데도 70% 예. 효과를 보신다고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참 고쳐지면 좋겠지만 나머지 30%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요, 족저근막을 수술을 하는 거는 정말 안 될 때 마지막 단계, 아까 이봉주 선수나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환자분이 오시면은 네. 치료 방법을 제가 이제 스트레칭, 그 다음에 6개월간 운동 금지. 6개월간 운동 금지하면 다들 화내십니다. 아, 나 운동하고 싶은데 왜 운동하지 말라고 하냐. 네.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을 금지하냐면요, 등산, 달리기, 그리고 점프 이런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줄넘기도 안 되고요. 네. 할 수 있는 운동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중 그렇죠. 조절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할 수 있는 운동은 수영, 자전거를 권유합니다. 요거는 발에 무리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수영하고 자전거는 제가 권유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렵찜질하고 그 핫팩, 조격 같은 거를 2번 번갈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증상이 좀 심해서 초기에 조금 통증 조절을 위해서 이제 소염 진통제를 좀 드리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방기부스를 만들어 드립니다. 방기부스 만들어 드려서 네. 밤에 주무실 때만 착용하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고정을 하려고. 예, 예. 이게 이제 그렇군요. 밤에 우리가 이제 주무실 때 보면 이렇게 발이 이래 되거든요. 아. 요래 되니까 이제 이게 수축이 돼 가지고 네. 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어나서 딱 하려면 이게 쫙 하는 째지는 느낌이 나는 부분이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방기부스를 만들어줘서 아침 통증을 호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잘 안 낫는 분들이 10%가 있습니다. 그 10%는 어떤 10%냐면요. 아까 제가 강의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뚱뚱하신 분들,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그 증상이 아주 오래되신 분 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양쪽에 같이 있으신 분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젊은 분들한테 좀 있는데 이게 류마티스나 이런 전신적인 염증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치료를 해도 좀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5에서 10%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는 치료할 때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최충격파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 혹시 발이 저리거나 지나신 경험 없으십니까? 그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 발에 가는 혈관이 요 앞쪽에서 요 엉덩이 쪽에서는 앞쪽으로 내려오고요. 이게 뒤로 가면서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무릎에서는 뒤쪽으로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여기 눌리게 되겠죠. 여기가 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굽히게 되면 여기서 또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지로 가는 혈액 순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은 발이 막 저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세도 거의 비슷한 자세가 됩니다. 그런 자세에서 발목만 까딱까딱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거리 운전을 하시거나 어디를 가실 때는 저는 1시간 반을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2시간 이상 운전하시는 거는 발 건강에 좋지는 않으시니까 항상 1시간 만에 2시간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꼭 스트레칭을 하시고 하시면은 뭐 사고도 줄이고 요즘 고속도로에 보면은 졸음 운전 해가지고 뭐 과격한 언어를 많이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고도 줄이고 건강하게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요 당뇨발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당뇨발은 그 솔직히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이 엄지발가락이 지금 시커멓게 돼서 아마 이 발은 이제 절단해야 되는 발로 생각이 됩니다만 당뇨발은 여름과 겨울에 2번의 피크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 번 상처가 생기면 절단을 해야 되고 또 겨울에도 문제가 생기면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피크를 가지는데요. 여름에 왜 당뇨발이 많이 생기게 되냐면요. 발을 노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그리고 이게 습하고 덥기 때문에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여름에는 당뇨발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당뇨발을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발을 항상 관찰하고 그리고 그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편안한 신발을 꼭 신었으면 합니다.
이쁜 신발보다는 편안한 신발이 발 건강에는 가장 좋습니다. 이쁜 신발은 한순간입니다. 근데 편한 신발은 여러분의 평생의 발 건강을 책임집니다.